근데 이 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만지는 종이 돈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 우리가 만지는 이 종이 돈으로 돈을 주고 종이를 주고 물건을 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부터 새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원초적으로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은행이 발전한 건데요. 이거하고 은행 시스템의 심리적 차이가 뭐예요? 현금 주고 물건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카오페이나 뭐 이렇게 모바일 폰으로 돈을 전신환으로 와이어로 돈을 보내는 것에 비해서 어떤 심리적 느낌이 있어요? 현찰박치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어떤 겁니까? 신뢰관계의 성립과 해소가 적체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인간관계, 채권 채무관계에서, 인간관계는 다 채권 채무관계예요. 채권 채무관계, 인간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정보 처리에 적체가 없어요. 깔끔해. 제일 깔끔한 건 물론 현물박치기인데 화폐가 발명된 다음부터는 거의 유사한 현찰박치기. 현찰박치기가 주는 인간관계, 채권 채무관계의 정보 누적이 없는 깔끔함. 현찰박치기 한다면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서로 엮여 있는 게 없어요. 만원짜리 10장 탁 보자 탁 주고 탁 받으면 마음이 깔끔해. 리얼리즘을 갖고 있는 머릿속이 사고가 리얼리즘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이게 제일 편해요. 예. 무한에너지님, 리브라는 발표된 순간부터 병신이라고 제가 한 겁니다. 페이스북에 리브라를 보고 저런 병신들이 있나. 머리 좋은 놈들 다 모아서 만들었을 텐데 저런 병신들이 있나. 제가 한 거고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얘기로부터 막 점프 너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세계 체제에 대해서 그림 그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돈의 신비에 대해서, 금융의 신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면은 상상력이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의 원천적인 생성 과정이에요. 이거 좀 알게 되면은 상상이 막 되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만들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그 권투 시합을 하는데, 세계 타이틀전을 하는데, 권투입니다. 권투 12회전 시합을 하는데 현찰 거래라는 거는, 예, 현찰 박치기라는 이런 거예요. 1회전 치고받고 때리고 맞고 한 다음에 땡 1회전이 끝났어요. 그때 까만 돌 10개 하고 하얀 돌 10개 바둑알 가지고 서로 때리고 맞은 거를 계산해 가지고, 야 너는 파이트머니에 해당하는 이거 10개 받아. 이거 7개 파해서 딱 3개, 까만 돌 10개, 흰 돌 7개 딱 계산 끝. 1회전 끝나고, 권투 시합 할 때 1회전 끝나고 정산. 아우 개운해. 이제 2회전부터 다시. 이게 이제 현찰박치기 경제예요. 매번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의 트랜잭션이 파박 펀치 교환이 생길 때마다 그거에 상응하는 표현인, 상응하는 운동인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번치 교환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번치 교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거를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까만 돌, 흰 돌, 화폐 교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개운하긴 개운한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회전까지 졸라게 치고받은 걸 다 종합 계산해가지고 깔끔하긴 한데 바보죠. 12회전까지 치고받은 거 다 계산해서 12회전 끝난 다음에 총점 115점 대 113점 해가지고 이쪽이 판정승 하면 되는 거잖아. 실제 권투 세계 타이틀전 채점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매번의 펀치에 대한 정산을, 매번의 펀치 교환에 대한 정산을 현물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쭉 보고 있다가 12회전 딱 끝나서 너하고 나하고는, 너하고 얘하고 얘하고는 그냥 돌 3개. 그죠? 이제 그런 관계인데, 다시 말하면은 제가 한 달 동안 라이브 하면서 간간히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새벽에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은 살면서 어떨 때 황홀한 경이로움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황홀하다. 경이롭다고 언제 느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택시 타고 내릴 때 카드를, 교통카드를 띡 갖다 대서 삑! 택시가 오고 카카오톡으로 내가 부르고 택시가 오고 거기에 집에 딱 도착해서 삑! 이렇게 내릴 때 나는 황홀하다. 이 세상이 정말 경이로운, 믿기 어려울 만큼 느슨하고 깨질 것 같은 신뢰의 아주 가는 거미줄 위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촘촘하게 약속과 신뢰와 언어와 숫자에 의해서 수십억의 인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속에서 이루어진 이 거미줄 위에서 이 번영과 풍요와 편리함을 내가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홀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물질적 확증 없이 언어적, 상징적, 숫자적 신뢰로 촘촘하게 엮어서 그 그물 위에서, 출렁출렁하는 그물 위에서 우리 이 번영과 풍요와 편리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왜 황홀한지 아시겠죠? 삑 했을 때, 그러니까 대가리가 경제학적으로 돌아가는 인간, 인류학적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그럴 때 황홀함을 느끼는 거예요. 밤하늘 아름다운 달을 보면서 황홀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요새 보면은 초승달하고 금성 동시에 뜨거든요. 밤에 그 어느 쪽 하늘인지 서쪽 하늘 쪽에 보면 초승달 크게 깨끗하게 뜨고 그 옆에 똑같은 초승 비너스가 지금 요즘 밤에 맨날 지금 나가서 보세요. 그때도 황홀해. 그때도 황홀하지만 인간이 서로를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어떤 번영과 풍요와 스피드와 효율성을 누리는가. 둘 다 황홀한 거예요. 자연의 그것도 황홀하고 인간이 해내서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황홀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고암 섬 밑에 가면은 야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 이름이 야프 아일랜드. 이 진짜로 섬 이름이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네. 야. 근데 이게 스펠링을 거꾸로 읽어봐요. 스펠링을 거꾸로 읽어봐요. 스펠링을 거꾸로 읽어봐요. 페이야, 페이. 지불하다야. 지급하다야. 이거 웃기죠? Islands of Yap. 여기에 거대한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엄청나게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가장 무식하게 말하면 세계 최초의 화폐입니다. 저게 세계 최초의 화폐와 같은 결제 수단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 돌돈입니다. 네. 무식한 놈들. 건어물 하나 하고, 건어물 3마리 하고, 보리쌀하고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아무리 미크로네시아 사람들이 체력이 좋다 해도 저거를 주고 저거를 받고 그런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죠. 저게 화폐가 아닙니다. 화폐가 아니에요. 화폐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에요.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중앙은행 서버예요. 화폐가 없었어요. 얍 아일랜드에서는. 화폐가 없었어요. 저거는 그냥 편한 말로 화폐라고 하지 실제로는 신용거래 원장이에요. 신용거래 원장이지 중앙은행이지 화폐는 없었어요. 결국은 약속과 약속. 이놈이 나한테 말린 물고기 3마리 꼭 갔다. 라는 나중에 나한테 그만큼 갚아야 된다. 라는 채권 채무 관계 표시 원장이에요. 신용관계의 형성,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한테 의존관계, 패 끼치는 게 시작됐고, 그거를 다시 갚아야 된다는 의무가 형성됐다라는 기록을 저기다 해놓은 겁니다. 아무도 저거 못 가져가죠. 분식 회계가 불가능해. 장부 은닉도 불가능하고. 그게 저 역할을, 그러니까 화폐보다 신용이 먼저 있었어요, 신용이. 화폐 경제 시대를 살다가 나중에 신용 경제가 된 게 아니고, 원래 신용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관계는 신용이라는 거죠.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변제가 이루어지면 야가 얘한테 빚진 걸 갚았다 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저 돌에 새기는 거예요. 거래가 물론 많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약속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인간은 문명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저기서 너무 필 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컴퓨터 캐시 메모리, 램, 이거의 에피션시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저 Islands of Yap 생각을 너무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생각해낸 거예요. 못 믿겠어. 에서 시작한 거예요, 블록체인은. 바보예요, 바보. 제가 보기엔. 믿고 사는 겁니다. 믿고 살 때 생기는 인류의 효율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거래를 확인하고 변조 불가능한 투명한 원장 기록을 한다라는 발상이 너무 리얼리스틱한 거야.
인간은 그렇게 문명을 발달시켜 오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믿으면서 믿음에 따른 효율성을 구가하면서 산 거예요. 반드시 실제 있었던 거를 변조 불가능하게 완벽하게 기록해야 된다라는 이 편집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수학 ADHD, 암호학 ADHD 혹은 전산학 ADHD 성향을 갖고 있고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 전산학의 발전 과정을 봐도 컴퓨터들 사이에서도 신뢰하면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믿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고가 생길 가능성을 안으면서 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생길 가능성까지 리스크를 안으면서 지금까지 발전한 거예요. 캐시 메모리도 그렇고 램 메모리도 그렇고 인터넷 상에서 패킷 정보가 오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결벽증적으로 100이면 100으로 그대로 절대 오류 가능성이 없게 사고 가능성이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뭔가 편집증적인 발상이에요. 인류 문명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어요. 이상 블록체인 신봉자님들께 쫑꼬 끝. 아 재밌다. 담배 펴야지. 재밌죠? 서로 믿고 살아야 돼요. 믿고. 네.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문학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경제학은 5장이 50대 띵띵한 서울대 출신 데려오려니 갑팅님의 자충우더라. 황무식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재미있는 퀴즈. 마르크스가 책을 한 100권 썼는데요. 마르크스의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학작품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의 평생의 저작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학작품. 맞춰보세요. 가장 많이 인용된 문학작품.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경제학 강의랑 상관이 있어요. 다 인용됐습니다. 파우스트, 베니스의 상인 다 나왔어요.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가 가장 많이 인용됐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뭐 이랬다고 해보자 어쩌. 제 방송 들으면 금융 다단계 사기 절대 안 당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로빈슨 크루소의 세계에서 철학과 경제학 중에 사라지는 학문은 뭘까요? 철학은 여전히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지 혼자 있어도 철학은 존재해요. 밤하늘의 별과 바닷가 파도를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자연이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철학은 존재해. 그런데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 존재하면. 아, 프라이데이가 있구나. 예. 철학은 존재하지만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죠?
사회적 분업이 없거든. 사회적 분업이 없거든요. 공장 내에서의 기술적 분업이 아니고 사회적 분업과 교환이 없거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인데 인간이 지밖에 없으니까 사회적 분업이 없고 교환이 법정화폐를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하면 그 순간 화폐가 아닌 거예요. 에세트라니까요. 그래서 크립토 에세트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크립토 커런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태평양님. 아주 간단하잖아요. 누가 법적 비트코인이 사라진대요. 빵원의 가치를 가진 사기래요. 에세트라니까요. 암호 자산. 네. 로빈슨 크루소가 일어나서 대가리를 굴리는 거는 시간 배분밖에 없습니다. 나름의 경제학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물고기 낚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 바닷물로 소금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 옷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 밭 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 오늘은 대충 해가 넘어갈 때까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뿐 경제학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기 노동의 시간 순서를 정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경제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economy라는 영어 단어와 political economy 라는 학문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conomy는 있어요. economy는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로빈슨 크루소 혼자도 economy는 그 섬에 존재해요. 왜죠? 효율성이라는 게 있잖아. 응? 칸막이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꾸 옮기는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해 보세요. 응? 바닷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손바닥으로 커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벽이 없어, 벽이.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옮기는 거야. 바보짓이라든가 자기가 노동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거에 효율성이 있죠. 바보짓과 효율적인 짓, 노동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노동 집행과 비효율적인 노동 집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지출 행위에서요. 그런 것도 경제학이에요. 문제는 그거는 이제 번역이 참 이상한데 그런 건 에코노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경영술에 해당하는 경영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는 경제의 의미가 경제학의 의미가 많이 느껴져요. 경영학의 의미가 자기 삶을 경영해야 돼요. Run his own life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잘 때까지 자기의 시간 경영과 노동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원래 economy는 그 뜻입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산다는 뜻이에요. economy라는 뜻은 알뜰하게 살림을 살림을 경제적으로 해야지. 이 말은 알뜰하게 살아야지 이 말이죠. 방탕하게 안 하고. 그 원래는 아담 스미스 전까지는 다 그런 뜻이었어요. 에코노미는 어떻게 효율성을 유지하는 경영의 방법이라는 뜻만 있는 거예요. 사회학도 아니고 사회과학도 아니고. 이해되셨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살림을 잘 사는 기술과 방법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의 이코노미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나온 다음부터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분업과 교환과 거래에 따른
그리고 나라 전체의 거시 경제 단위에서 이 물자와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러한 생각과 시스템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원래 있던 단어가 이거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한 이 경제학을 뭐라 하지 하다가 저기서 political이라는 말은 social과 같은 말이에요. 의회 정치 하는 그 politics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political. 저기서 말하는 political이라는 말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할 때 그 social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간의 사회적 분업, 사회 내의 사회적 분업 단위 사이에서 생기는 교환과 거래가 기본이 되는 체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political economy 그걸 표현하려고 앞에 political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정치 경제학이라고 번역해서 이걸 무슨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양의 경제학이란 말은 이걸 다 포괄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정치자 붙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다. 이 정치 경제학이 맞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경제학이에요. 영어권 내에서 자꾸 말이 바뀌었던 것일 뿐이지. 그러다가 지금은 아무도 political economy라고 하지 않죠. 다시 제가 말씀드린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분업 속에서의 부와 자원의 이동과 거래에 관한 이 학문의 성격이 점점 또 약해지면서 다시 빠꾸했어요. 효율성의 문제만 추구하는 학문으로, 수학의 학문으로 빠꾸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경제학을 economics라고 하는 겁니다.